이런 거 청소를 내가 해도 되나? 네, 뭐 어떤 뭐 밥벌이가 없다. 그러면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봐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선생님이 처음으로 기획한 전시에 와 있고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다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우현민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을 해가지고 오픈하게 됐는데, 저는 이전에 갤러리에서 일을 했었고 더 전에는 전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도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갤러리든 미술관이든 뭐 어떤 곳이든 그런 일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시랑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정도 부탁드릴게요. 사실 작가님이 이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었고,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작업 활동을 지금 한 5, 6년 정도 해오고 계신데, 그 5, 6년 사이에도 되게 많이 작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스스로 이제 미술을 하면서 되게 많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고,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발표했던 시리즈들은 이제 작가님이 커피를 내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 커피를 삶으로 가져와서 커피를 얹어서 만든 작업들이고요. 사실 작가가 커피를 얹어서 작업을 하는 거는 자신의 삶과 생업 자체가 서로 이제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여러 가지의 색채감이 돋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커피 향이 물씬 올라오고 색깔이 올라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추상 작업이죠. 추상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작가님이고, 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이전에 갤러리 일할 때 이 작가님을 굉장히 이제 이전 갤러리에 추천을 하고 싶었던 작가님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작가가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자신만의 그 스토리로 써 나가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가님을 보자마자, 그리고 이 작품들을 보자마자 작품이 너무너무 좋고 사람도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진 전시. 여기는 지금 주인장이 없는 별관이라는 미술 공간인데요. 안분 선생님 안녕. 지금 외국에 계시지만 다현님께서 이 별관이라는 장소를 선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별관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별관을 운영하시는 안부 작가님이 또 제안을 해주셨고, 이 기간에 전시를 해보겠느냐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사실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어서, 사실 망원동이라는 공간이 미술인들한테는 그리 오기 쉬운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꾸준해서 별관을 계속 찾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작가님이 작가기 때문에 또 작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있고, 지금 이 공간을 8년 동안 운영해 오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간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8년이나 8년 했어요. 이 공간을 이 자리에서 8년을 진짜? 한 건데 와,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한 거죠. 안부 작가님을 만난 거는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잘 하는 작가님들이 여기서 전시를 다 한 거예요. 그쵸. 과거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물론 스스로도 작가로도 계속 작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놓지 않고 이 공간을 8년 동안 했다는 거에 저는 정말 리스펙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래서 그것도 가게 3년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8년. 안부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첫 전시를 기획하게 되신 건데 기획하시면서 고민했던 포인트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뭔가 지원을 지금 받아서 하는 기획 전시가 아니다 보니 일단 모든 걸 이제 스스로 충당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작가와 이제 같이 또 하는 거지만, 갤러리도 여러 분류의 갤러리들이 있겠지만 제가 갤러리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그 갤러리랑 그냥 전시 공간과는 작가를 선정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또 되게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했던 갤러리는 상업성을 띈 공간이고, 그래서 사실 그 간극을 좀 저는 줄이고 싶었고 많이. 그런 관점에서 갑자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다가 별관에서 전시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었기도 해요. 왜냐면 별관에서 기존에 하던 작가들이 어떤 그런 또 결이 있고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따르고 싶지만 또 작가는 작가에 맞는 어떤 그런 기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간극을 줄이는 게 좀 어려운 포인트였다.
그러면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제 공간이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주인장은 아, 해외에 맞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안부 작가님이 진짜 가시기 전날까지 우리 같이 설치하고 아, 다 역시. 도와주고 가셨어. 아, 지금 얘들. 가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마움이 있으면서 미안함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뭔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어제도 막 저기 막 제가 청소를 했는데 이런 거 청소를 내가 해도 되나? 이런 느낌? 맞네. 남의 집 청소하는 느낌이었긴. 그러니까 얼른 돌아오십시오. 본인이 우리나라에 없는데도 이 전시를 하라고 맡긴 안부 작가님도 대단하고 엄청난 부담감.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해낸 우리 기획자랑 작가님도 대단하네요.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것들을 조금 더 물어보려고 해요. 이 예술 바닥에는 미대를 나온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커리어를 걷다가 어떤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허다연 쌤을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아트페어에서 봤는데 그녀의 커리어에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갤러리스트에서 전시 기획자로 넘어온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갤러리스트도 사실 되게 같은 맥락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결국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예술에서의 기획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작가들은 사실 다 각기 다른 개성의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작가들을 선보이고 또 그리고 심지어 이제 판매까지 할 경우에는 이 작가의 어떤 걸 부각시켜서 또 사람들이 마음에 닿게 할까 그리고 대중한테 알리고 또 이제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컬렉팅까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갤러리스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전부 다 해야 되는 직업이구나. 갤러리스트를 하면서 되게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여러 지점들을 많이 고민해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결의 어떤 것들을 해보는 시도로도 이어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획인 거고 갤러리스트와 기획자의 다른 지점을 좀 간결히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전시를 준비하면서 되게 이제 또 고민도 많이 됐던 건데 갤러리스트라고 한다면 작품을 또 세일즈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존의 갤러리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에서는 그게 사실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걸 좀 조심하게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갤러리스트에서 기획자라는 타이틀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럼으로써 달라진 점들이 있다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뭐 어떤 뭐 밥벌이가 없다 장기적인 수입이 없다는 어떤 그런 고충? 오케이, 바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돼. 아주 현실적 이야기. 지켜주지 못했어. 뭐 갤러리 가서 어떤 한 업무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서 일했던 갤러리가 진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 그쵸. 보니까 많이 보게 됐어요. 많이 보게 돼서 이제 나와서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됐고 사실 기획자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지원 사업 뭐 써야 되고 뭐 계속 돈 받을 때를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엄청난 모험이 되겠네요. 쉽게 기획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고학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내가 이 예술계로 오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돼요?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학부 다닐 때는 제가 고고미술사학과를 나왔는데 고고학과 미술사학을 같이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미술사학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 뭐 이런 거 배우시 건축도 하고 건축- 그러니까 불교 미술도 하고 그리고 그 상감청자 뭐 이런 거. 엄밀히 말하면 네. 전 대학교 때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 대학교 마치기 전에 이제 뉴욕을 갔어요. 이제 그때 어학연수를 했는데 그때 본 세상이 너무 충격적이고 어디서나 미술이 펼쳐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 맨하탄의 그 갤러리 거리 같은 것들을 보시고. 그때는 갤러리 잘 몰라서 갤러리 안 갔는데 그때 그 뉴욕에서 하는 퍼포마라고 있어. 뉴욕시티에서 하는 퍼포마라는 그 비엔날레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어느 공원에서나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난무하는 그래서 사실 그런 환경에 되게 충격 많이 받았고 미술관에 가서 이제 작품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이제 이거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학부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물론 많이 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궁극적인 어떤 그런 걸로는 제 삶의 어떤 그런 파일을 넓혀줄 수 있는 거를 일하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미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또 다시 공부하고
지금 동양 고고 미술사학과를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현대미술이랑은 조금 많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딱 드는데 학부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기획 일을 하면서 뭔가 영향을 줬거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매 학기 말마다 이제 유적 답사를 갔는데 그때 되게 제가 옛날 유물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되게 많은 미술품들을 독반도 많이 보고 가서도 직접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의 어떤 감각을 살려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술이라는 게 미적인 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고 이게 직관적으로 좋다 아니다 이런 거를 좀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대학교 때 보면서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의 심미안을 발달을 시키려면 최고의 것, 좋은 거를 많이 봐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고고 미술사학을 하신 분은 찐템을 보잖아요. 그쵸. 그 옛날에 그 왕궁에서 다루던 그 시대 맞아. 최고의 럭셔리 아이템들을 보시고 만져보고 직접 냄새도 맡고 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지만 이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잘 만든 작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좀 오감으로 많이 쌓였을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런 거 너무 궁금해. 자, 다시 잠시 전시 얘기로 돌아와서 준비하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나요? 사실 이 전시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되게 기획이 또 됐고 설치도 됐고 이제 글 쓰고 뭐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되게 빠르게 됐는데 사실 저는 마음이 모이면 이렇게도 빨리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작가님이 너무너무 적극적이시고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의사통이 굉장히 잘 됐고 빨리 전시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반 선생님이 이미 작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준비라는 건 훨씬 이전부터 이미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계속 궁금해는 했어요. 궁금해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쓱 이렇게 계속 하는 어떤 그런 모먼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뭐 그런 이런 게 거. 있었는데 이 기회가 딱 만들어 준 거죠. 그 예술이라는 게 저희 인생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기회가 되게 많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뭐 이런 공간도 있고 큰 전시관도 있고 뭐 예술의 전당 같은 큰 전시회도 있고 그러니까 매주 오프닝만 하는 갤러리들이 한 거의 뭐 수십 개 될걸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신미안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미술을 또 향유함으로써 되게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미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처에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맨하탄에서 예술이 도처에 널려 있고 막 숨쉬는 게 예술인 도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때 받았던 충격을 그 초심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획자로서 하고 싶은 전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과 같이 이제 젊은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많이 만나고 또 같이 전시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젊은 작가를 이렇게 전시하고 선보일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막 돈이 솟아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경험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전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2주, 이제 주말 낀 2주 동안인데 제가 여기 항상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러 와주시고 그림을 본다는 게 뭐 정해진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무서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이런 또 공간이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전시 기간이 2주밖에 안 되니까 제가 빨리 편집을 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